처제가 실수로 형부라고 부른 것입니다. 심장이 벌떡하듯 쿵쾅쾅거렸습니다. 처제는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깨닫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매일 밤 아내인 척 몰래 방에 들어와서 저를 유혹하던 처제.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 이민호입니다. 회사에서는 차장이고 집에서는 가장입니다. 아내 지혜와는 결혼한 지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5살배기 아들 준서와 함께 작지만 온기 가득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잔잔했던 제 삶에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아내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 지수가 저희 집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제게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수가 집 리모델링 때문에 2달 정도 우리 집에 머물러도 될까요? 원래 호텔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지수, 아내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입니다. 외모는 놀랍도록 똑같지만 성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내가 차분하고 내성적인 그림자 같은 존재라면 처제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둘 다 36이지만 처제는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늘 저에게 묘한 긴장감과 함께 은밀한 기대를 안겨주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제는 예전부터 제 마음 한구석의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가족인데 뭐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우리 집이 좁긴 하지만 거실에 매트리스 깔면 충분할 거예요. 제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설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밝고 활발한 성격은 늘 저를 편안하게 했고 농담도 잘 받아주는 그녀의 모습은 때때로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를 닮아 아름다운 처제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제 평범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은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피는 연극의 막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녹아들었습니다. 형부님 안녕하세요. 2달 동안 신세 많이 지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뭘 그래요?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겠지만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제가 도착한 첫날, 그녀의 직장 동료 민정이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민정이는 지수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여성이었는데 화려한 메이크업에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형부님 진짜 멋있으시네. 부럽다라며 노골적으로 저를 훑어보는 모습에 지혜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처제의 입주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셋은 거실에 모여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맥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아내도 오랜만에 동생과 함께라 그런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옅은 알코올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자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목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준서가 갑자기 열이 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서둘러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형부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수가 나서서 아이를 달래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성애에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부드러운 손길이 준서의 이마를 쓰다듬는 모습이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건배. 지수 환영해요. 제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형부님도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처제의 눈빛이 잠시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알 수 없는 전류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저 묘한 떨림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맥주 몇 잔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갔습니다. 처제는 회사 일의 고충을, 아내는 육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웃고 때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차 무르익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아내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졸음에 잠겨들었습니다.
아, 나 좀 취한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아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꽤 많이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평소보다 둔해 보였고 발걸음도 휘청거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내가 부축해 줄까요? 처제가 걱정스러운 듯 물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너희는 더 마셔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내는 손을 저으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거실에는 저와 처제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갑자기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전까지의 화기애애함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형부님, 한 잔 더 하실래요? 처제가 술병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나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마시죠. 저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이 은밀한 분위기가 주는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처제와 단둘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니 분위기는 더욱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거실의 옅은 조명 아래 지수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자처럼 희고 붉어진 뺨은 마치 잘 익은 복숭아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점차 뜨거워지고 이성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형부님, 저희 회사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지수가 회사 동료가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과장님이 부하 직원이랑 모텔에 있다가 사모님한테 딱 걸렸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부님, 저 요즘 연애운이 정말 없어요. 처제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외로움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감춰왔던 고통을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지수같이 예쁜 사람이. 저는 무심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아내와 다를 바 없었고 활발한 성격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매력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처제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게 뜨이며 저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형부님이 보시기엔 제가 예뻐 보여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은밀한 감정을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지혜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대답하며 그녀의 질문을 애써 아내에게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의 매력에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자운이 없어요.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이 다 쓰레기였어요. 처제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첫 번째 남자친구는 저랑 사귀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 셋이랑 만나고 있었어요. 발각됐을 때 제가 그중 하나라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이란.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연봉 8천만 원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생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말하기도 싫어요. 그녀의 상처받은 모습은 저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쓰레기였는데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괜찮은 남자도 있을 텐데요.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언제쯤 저도 언니처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처제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위로와 기대를 갈구하는 듯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좋은 남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곧 만나겠지요. 지수 같은 좋은 여자를 놓칠 바보는 없을 텐데요. 제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이 마치 제 것인 양 가슴을 적시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쯤 더 마셨습니다. 술잔이 비워질수록 이성적인 판단은 점차 흐려졌습니다. 저도 제법 취했고 처제도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마치 복숭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에서 부부가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요즘 왜 이래? 전화도 안 받고. 나도 힘들다고. 좀 이해해줘. 벽이 얇아서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저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는데요. 지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형부님, 저 진짜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처제의 목소리가 몽롱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살짝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도 그런데요. 이제 그만 자야겠어요. 저는 애써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네, 형부님 먼저 들어가세요. 처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붙잡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 갔는지 침대에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곧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지혜는 평소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육아로 인한 피로가 겹치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날에는 오히려 더 잠이 오지 않아서 의사가 처방해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깊은 잠에서 문득 누군가 침대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술기운에 나른했고 다시 잠에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의 아내는 평소와는 달리 적극적이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가슴을 부드럽게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뱀처럼 유연했고 닿는 곳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래요? 저는 살짝 놀라며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제를 보는 제 눈빛을 읽고서는 질투심이 많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욱 대담하게 제 몸을 탐색해왔습니다. 손길은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고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렇게 질투났어요? 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그 말을 듣자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과감해졌고 저도 술기운에 격렬한 흥분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듯했습니다. 처제가 이 방 너머 거실에서 자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자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취한 아내는 저를 더욱 깊은 쾌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밤중에 준서가 엄마, 물 주세요 하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순간 우리는 멈칫했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아이가 뒤척이며 칭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언니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옆에 있던 여자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술에 취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 위에 올라타더니 허리를 마치 춤을 추듯 광기 어린 기세로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수줍던 아내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믿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니 저는 놀라면서도 흥분했습니다. 그녀의 격렬한 움직임에 침대가 삐걱거렸고 땀 냄새와 뜨거운 숨결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처제가 밖에 있기에 그 소리는 마치 비밀스러운 맹세처럼 어둠 속을 채웠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다르네요. 저는 땀에 젖은 채로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욱 열정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만에 아주 격렬하고 숨막히는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둘 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쾌감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 사이를 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개운하지 못한 몸으로 눈을 떴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지난밤에 격렬했던 순간들은 꿈처럼 아련하게 느껴졌지만 온몸에 남은 피곤함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현모양처였습니다. 처제도 거실에서 준서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어제 술 많이 마셔서 머리 아프지요? 아내가 다정한 목소 제시도 이계속 편집 아내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순수해서 어젯밤의 그녀라고 생각하니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좀 그래요. 그런데 당신 어젯밤에 땀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저는 지난밤 일을 떠올리며 슬쩍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침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려? 당연한 거지요. 그녀의 미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 지수가 유난히 저를 피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도 적고 자꾸 시계만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지혜가 물었을 때도 그냥 좀 피곤해서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걸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별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생한 감각, 뜨거운 숨결, 다시 한번 그 쾌락을 탐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이 모순적인 감정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처제가 밖에 있는 상황에서 아내와 격렬하게 하는 게 이렇게도 짜릿하고 흥분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지난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와는 너무도 다른 아내 지혜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마치 비밀스러운 쾌락을 탐닉하는 듯한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질투하게 하면 그 밤을 다시 보낼 수 있을까?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 은밀한 쾌락은 마치 중독처럼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지만 결국 욕망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요즘 지수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그리고 자꾸 당신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잖아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지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또 다시 우리 셋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평화롭게 시작했지만 제 안의 욕망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오늘 준서 때문에 힘들었지요? 하루 종일 봐야 했잖아요. 처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좀 그랬어요. 요즘 말 안 듣는 시기인가 봐요. 어린이집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육아의 고단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는 내가 준서랑 같이 잘게요. 언니는 푹 쉬어요. 처제의 제안에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격렬하게 하던 저와 아내의 소리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고맙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의 순진한 미소는 저를 더욱 자극했지만 동시에 욕망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니 아내가 먼저 졸음을 호소했습니다. 나 너무 졸려요. 준서 방에 가서 먼저 잘게요. 그녀는 아이의 칭얼거림에 지쳐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쉬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처제 앞에서 굳이 말릴 순 없었습니다. 아내가 준서를 안고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저는 처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저희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에 크게 당황한 저는 금방 자리를 정리하며 잠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내가 침대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익숙한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다시 제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보다도 더욱 적극적이고 대담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손길은 저희 모든 이성을 잠식시켰습니다. 당신 요즘 좀 적극적인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흥분되는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억눌렸던 욕망을 폭발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더욱 열정적으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제 위에 올라타더니 허리를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허벅지끼리 찰싹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엉덩이를 꽉 잡으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강력한 쾌락은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 좋아요. 그녀가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흥분한 듯 목소리의 톤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녀와 함께 격렬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움직임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이성은 이미 저 멀리 사라졌고 오직 육체적인 쾌락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숨소리와 살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그때 침대 옆에 놓인 스마트폰이 침대의 흔들림에 건드려진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켜지면서 어둠 속에 희미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조그마한 빛은 저희 눈을 꿰뚫고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 작은 불빛 속에서 제 위에서 허리를 격렬하게 흔들고 있는 그녀의 가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가슴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작은 점이 하나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점은 마치 주홍 글씨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이전에 아내의 몸에서 본 적 없던 그 작은 점.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습니다. 설마. 그 순간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그동안의 평소 아내 같지 않던 낯선 감각들, 평소 아내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적극성과 열정, 그리고 미묘하게 달랐던 신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설명되었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충격과 함께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위에서 격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여자는 아내가 아니라 바로 처제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배신감, 충격,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밀려오는 알 수 없는 흥분.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지수가 평소 즐겨 쓰던 샤넬 넘버5의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무향의 로션만 사용했는데 이 확실한 증거로 인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위에 있는 이 여자는 분명히 처제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심장이 폭발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솟구치듯 전신을 돌았고 이미 흥분되어 있던 몸은 더욱 더 터질 듯이 미친 듯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금기의 쾌락이, 이 위험한 줄타기가 저를 미친 듯 자극했습니다. 아내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아슬아슬함이 더욱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죄의식 속에서 더 큰 쾌락을 갈망했습니다. 도덕적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처제의 점이 있는 가슴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녀가 처제라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몸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처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눈치챘는지도 모르고 더욱 흥분한 저를 보며 멈출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듯 더욱 열정적으로 저를 탐닉했습니다. 우리는 금지된 쾌락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어 서로를 집어삼키는 듯한 밤을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은밀한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의 낙인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하고 달콤한 밤이 며칠 더 지속되었습니다. 아내는 매번 준서와 함께 자거나 먼저 잠들었고 저는 안방에서 처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금단의 의식처럼 저의 양심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처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고 저 역시 그 달콤한 금기를 죄책감 속에서도 기꺼이 즐겼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은밀하고 숨막히는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매일 밤 금단의 쾌락에 취해 우리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우리는 서로에게 집착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상시와 같이 처제가 제 위에서 격렬하게 허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고 이성은 희미해져가는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처제의 신음이 평소보다 더욱 크고 노골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쾌락에 취해 이성을 놓은 듯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던지듯 숨겨왔던 욕망을 터뜨리는 듯한 신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형부 너무 좋아요. 너무 크고 단단해요. 미칠 것 같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처제가 실수로 형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단어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날아와 제 귀를 찢었습니다. 심장이 벌떡하듯 쿵쾅쾅거렸습니다. 금기를 넘나들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처제는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깨닫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말이 내뱉어진 것입니다. 형부님, 사실 저 지수예요. 한참을 침묵하던 처제가 마치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듯 겨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크게 절망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다시금 욕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희 담담한 말에 처제는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제 허리 위에서 벙찌 있는 그녀의 엉덩이를 꽉 잡고 다시금 격렬하게 움직이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쾅! 갑자기 문이 맹렬한 기세로 활짝 열리더니 동시에 방 안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아내의 비명 같은 고함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놈들아.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희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나체인 채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알몸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고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이건. 처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죄책감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닥쳐, 이 더러운 년아. 아내가 야수처럼 처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처제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준서가 깨어날까 두려웠지만 이성을 잃은 아내의 모습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술을 2병을 마셔도 멀쩡한데 집에서만 술을 마시면 이상하게 졸리더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술 먹는 척하고 컵에 뱉었다고요. 아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제가 수면제까지 써서 아내를 재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제의 모든 계획과 은밀한 행동이 그녀에게는 이미 꿰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부터 촬영된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다고요. 당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봤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은밀했던 순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손 안에서 놀아난 꼭두각시였습니다. 언니. 처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수면제까지 먹여가면서 이런 짓을 했구나. 미친 년놈들아. 아내가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 집안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잔인한 현실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언니는 뭘 잘했다고 그래요? 형부를 먼저 좋아한 건 나였잖아요. 처제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내의 손이 멈췄고 그녀의 얼굴에 경악과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 드러난 것처럼 저 역시 이 갑작스러운 폭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9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잊고 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눈은 처제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내 편지였는데 언니 편지로 속여서 형부에게 줬지요. 그래서 편지 받고 감동한 형부한테 고백받고 사귄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처제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오랜 억울함으로 이글거렸습니다. 9년간 숨겨왔던 상처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규는 저희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고통, 가족에게 배신당한 고통, 그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그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고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지 제가 써서 언니한테 준 거였어요. 언니 보고 형부님께 전해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준 거잖아요. 저는 형부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신 줄 알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그런데 형부님이 언니한테 제시도 계속 편집. 그런데 형부님이 언니한테 고백하신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미안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때 너무 어렸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내가 먼저 좋아한다는 걸 알고 질투가 났던 거야.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죄책감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듯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뒤였습니다. 언니, 처제의 절규는 점차 울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결혼했잖아요. 준서도 있고. 아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상처를 보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그녀의 욕심이었다는 사실은 변치 않았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9년간 맺혔던 상처와 오해를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오랜 응어리를 풀어내는 정화의 물방울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두 자매의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울음 섞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혼돈의 잔해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정말 형부가 좋았던 것도 진짜예요. 처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내는 더욱 뜨겁게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움과 분노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자매의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해요.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내가 처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동생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나도 이제 정말 그만할게요. 처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하나 놓이는 듯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내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미안함과 후회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언니. 나도 잘못했어요. 두 자매는 서로를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9년간 얽히고 설킨 오해와 상처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서로를 용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저 욕망에 눈먼 어리석은 남편이었을까요? 여보, 미안해요. 나도 잘못했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이 모든 불행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저는 죄책감 속에서도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자. 아내가 처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언니. 처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자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오랜 갈등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을 서로 어루만지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깨어진 신뢰를 다시 쌓고 뒤엉인 감정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대화 끝에 우리는 모두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처제가 집에 머무는 두 달이 끝나갈 무렵 우리 가족은 평온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어둡고 격정적이었던 지난날의 폭풍이 지나가고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처제는 이제 며칠 후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이번에 대기업 마케팅팀에 최종 합격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 피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는 모두 잊고 열심히 살아갈게요. 우리는 모두 그녀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준서는 장난스럽게 밥을 흘리며 우리를 웃게 했습니다. 지수야, 내일 이사 가는 거지요? 아내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생과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응, 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처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어둠이 거친 듯 밝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처제가 얼굴을 찌푸리더니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웩, 화장실 안에서 구토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 세 사람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섬뜩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야, 괜찮아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계속 이상해요.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워요. 처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세 사람 모두 섬뜩할 정도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싸늘한 침묵 속에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설마,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제, 혹시, 제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언니, 집에 임신 테스트기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처제가 물었습니다. 몇 분 후 처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일제히 그녀의 손에 들린 테스트기로 향했습니다. 두 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맙소사.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막 평온을 되찾아가던 우리에게 또다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처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아내가 망설임 없이 동생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나는 형부의 아이를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처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약하지만 강한 모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낳자. 우리가 함께 키우자. 아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언니,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책임지죠.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의 입덧이 심해져서 지혜가 직접 죽을 끓여주고 병원 검진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예비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9개월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기다림 끝에 처제는 예정보다 조금 일찍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우리는 병실에 모여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얼굴은 이 모든 복잡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천사 같아요. 처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미묘한 불안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혈액형이 좀 이상하네요. 아버지와 어머니 혈액형으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에요. 의사의 말에 병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네.
우리는 동시에 놀란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처제가 번뜩 뭔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전 남자친구 태호의 혈액형이. 처제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시기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산해 보니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처제가 전 남자친구 태호와 헤어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시기와 말이죠. 그는 취업에 실패하고 방황하던 시기에 지수에게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안정된 직장을 구했고 성숙한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수야, 나 정말 많이 변했어. 이번에는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우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그 남자한테 연락해봐요. 아내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우리 헤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그래도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알 권리가 있어요. 처제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전 남자친구 태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태호야. 나 지수야. 지수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며칠 후 처제와 태호가 만났습니다. 지수는 태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내 아이야? 태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응. 혈액형도 맞고 시기도 맞아요.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태호가 뒤늦은 후회를 내비쳤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요? 우리 아이도 있으니까. 지수의 제안은 용감하고 솔직했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나도 그동안 널 잊지 못했어요. 그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필로그, 진정한 행복. 지금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제는 태호와 결혼하여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태호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었고, 처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가족도 이전보다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단단한 유대감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실수였지만 그 실수 때문에 우리는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숨겨두었던 진심을 털어놓고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진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우리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제 옆에 다가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이해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비밀도 숨기지 않는 진정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신기해서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진정한 행복을 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춰들었고 준서가 마당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처제네 집에서도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더 깊은 사랑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까요? 지수네 집에 가서 함께 먹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우리의 마음에도 따스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대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처도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싹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가족이라는 굳건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듯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한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수로 시작된 관계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이 이야기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과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며 가족의 의미는 어디까지일까요?